안녕하세요, 로파잉입니다. 오늘은 성수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수동은 2호선으로 교통도 편리하며 감각적인 카페들이 많아서 서울에서 가장 핫한 동네인데요. 주말이면 인스타그램에 많은 사람들이 성수동에서 사진을 찍어 피드에 올렸고, 평일 오후에도 웨이팅 줄이 길게 있었습니다. 한때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힙한 팝업 성지입니다. 공간 구조도 예쁘고 팝업을 많이 진행하니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연간 외국인 방문객은 5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외국인 카드 결제액만 무려 1315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226% 증가한 수치인데요. 소비 품목을 한번 봤거든요. 95% 이상이 의류와 화장품 등 K컬처 중심이었습니다. 서울 관광의 필수 쇼핑 코스로 자리를 잡았고, 새로운 팝업 스토어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성수동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폐점을 결정한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한 대기업이 운영하는 플래그십 매장인데요. MZ세대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총 50개의 팝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하루 최고 5천만 원의 추가 매출을 팝업 상품으로만 기록할 정도였고, 약 2,050명이 하루에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총 누적 3만 명이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인기가 많아도 결국에는 높은 임대료가 폐점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기록을 한번 봤거든요. 성수동 인근 1제곱미터당 중대형 상가의 임대료는 1년 전보다 약 17.5%나 증가했습니다. 서울 전체 임대료 상승률보다 무려 4배나 높은 수치였고요. 많은 브랜드에서 성수동에 팝업을 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니 임대료가 하늘을 찌르는 수준으로 높아진 겁니다. 팝업 운영 비중은 서울 10개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성수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리가 연무장길인데요. 건물 1층 10평이 안 되는 매장 월세가 약 2,5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건물 전체를 통임대하는 경우에는 월세가 평균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는데요. 성수동에 있는 건물주들은 보통 단기 임대 계약 방식을 합니다. 한시적 체험 마케팅을 위해 성수를 택하는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한 달만 열어도 홍보 효과가 있어서 굳이 장기 계약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인테리어도 임시 구조물 위주라 철거와 이전이 매우 빠릅니다. 장기 계약을 하면 매출 하락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짧게 쓰고 빠지는 전략을 선호합니다. 1, 2주에 단기 임대 형식으로 운영되는 팝업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연 최대 5%의 임대료 증액 상한 규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임대료 상승폭에 제한이 없다는 이유로 부르는 게 값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는 연무장길 핵심지에 상가 팝업 스토어 대관료가 계약기간 2주를 기준으로 하루 1,000만 원을 찍었습니다. 성수동 건물주들로 인해 거리에는 점점 팝업 천지가 되며 예전에 느낄 수 있었던 편안한 성수동보다는 그저 상업적인 곳으로 변했습니다. 단기 계약으로 공간을 팝업 위주로 돌려버리니 건물주의 수익은 극대화가 됩니다. 매 시즌 새로운 감성의 브랜드들이 들어오니 골목을 찾아오는 손님들은 꾸준하고 건물주는 계속 높은 단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트렌드 테스트부터 홍보 효과를 할 수 있고, 매출이 부진하면 빠른 철수를 결정하면 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 수익을 보장받고 지속적인 상권 활력을 유지하니 당연히 좋겠죠. 하지만 가장 큰 피해자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기존에 성수동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들인데요. 연무장길에 있던 공장들부터 수제화 가게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빠르게 연무장길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팝업 위주의 공간으로 변질되다 보니 대형 브랜드들에게 자리를 내줬고요. 이렇게 밀려난 매장은 2년 사이 약 700개 정도입니다. 사태가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성수동 전체 상권이 쇠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의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요. 불과 3년 전에는 1층이 평당 3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물주가 부르는 게 값이 됐다고 하며 천정부지로 임대료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성수동은 상권 생애 주기로 보면 이제 성장을 지나 성숙기로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습니다. 임대료 상승에 따른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법안은 아직 미비하며
팝업 스토어 열풍이 끝나면 지역 정체성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조용하던 성수동은 현재 주변에 재건축 공사부터 팝업 인테리어 공사 등 완전 공사판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고점을 찍고 끝물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의 이태원 역시나 다양하고 이국적인 카페와 펍이 많았는데요. 핫플로 유명하던 당시 계속 높아지는 임대료에 이태원에 인기 있던 가게들이 점점 문을 닫기 시작했고 특색이 사라지며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졌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했던 가로수길은 현재 어떤 모습일까요? 공실률이 무려 41.6%를 찍으며 유령 상권이 되었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텅 빈 상가들이 많았고 상가 유리창 곳곳에는 임대 문의와 통임대, 단기 임대 등 문구가 많이 붙어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상가에는 깔쇠 문구도 보입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를 몇 개월치 선납하고 상가를 임차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공실이 빠르게 처리가 안 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가로수길은 끝난 핫플로 인식하는 경우도 원인이 되지만 한 번 내린 임대료는 다시 올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신사동 가로수길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명품 브랜드와 감각적인 패션샵이 많았는데요. 개성 있는 식당과 카페로 활력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 상가가 붙어있는 유령 상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서울 주요 상권 중에서도 가로수길의 공실률이 가장 높은 상태이며 하락 기미가 보이지 않는 과도한 임대료 때문에 앞으로도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상승하면 상가 이탈 문제가 생기고 쇠락이라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무장길 상권에서는 최근 공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높아진 성수동에 임대료 때문에 대기업만 진입할 수 있는 상권으로 변해버렸고 경기 침체의 대기업들도 선뜻 팝업을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낙후 지역이 발전되면서 입소문을 타고 유동 인구가 증가했던 성수동인데 이제는 기존 자영업자가 이탈되면서 대기업마저 떠나게 된다면 이 거리의 활력은 여전할까요? 홍대와 강남, 종로 등은 매출이 급감하거나 겨우 현상 유지를 하는 수준인 반면 현재 성수와 용산 상권이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습니다. 5년 전 매출을 비교해보니 홍대 상권 매출은 61%나 감소했습니다. 강남역과 종로 역시나 소폭 하락을 했는데 성수동과 용산의 경우 매출액이 급증을 했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른 상권 붕괴는 자연스럽게 공실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5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해 홍대와 강남대로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모두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현재 성수동 앞을 연무장길에서는 가게 권리금만 20억에 달하는 곳도 생기면서 벌써부터 지역 내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앞으로 성수동은 어떻게 변할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